더불어민주당이 당무위를 열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경선 무효표 관련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한 건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철웅 기자. 네, 민주당 당무위는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 측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 선관위가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무효표 처리한 건 잘못됐고, 이 무효표 처리가 없었다면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50%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 이게 이낙연 전 대표 측 주장이었습니다. 민주당 당무 집행에 대한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1시간 40분간 논의 끝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 다만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 무효표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라는 뜻입니다.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당의 화합을 위해 표결하지 않고 추인하는 형식을 거쳤습니다. 당무위에 참석한 김영배 최고위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토론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함께 승리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표결하지 아니하고 합의로 처리하기로 하고요. 회의를 마친 뒤 이낙연 대표 측 당무위원인 박광온, 전해숙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직까지 경선 승복 선언을 하지 않은 이낙연 전 대표는 칩거 중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무위 결과가 나오면 수용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전 대표가 일단 SNS를 통해 입장을 낼 걸로 보입니다. 여기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대승적으로 당무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걸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을 확인한 뒤 이 전 대표 측과 접촉해 협력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형식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최종적으로 승복 선언을 하면 경선 결과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도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여전히 반발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어 여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국감 참석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오늘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잇따라 항의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들의 경기도청 방문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행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국회 행안위와 수요일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국감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국토위와 대장동 의혹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의원 13명이 경기도청에 이어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 국감을 받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의미한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고 또 증인 채택도 한 명도 되지 않았다고 항의했습니다. 이때 원로들과의 회동을 위해서 국회를 찾았던 이재명 후보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을 뒤지는 것 같다면서 상식적으로 대장동 자료가 경기도에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위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52명, 그리고 행안위에 50명의 증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해 철저히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라는 대장동 관련 첫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선 뒷북 수사로 일관하던 검경의 수사 의지가 생기겠냐며 거듭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는 늦어도 한참 늦은 늑장 지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